TV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산후조리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네,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9일 된 아기가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린 사건입니다. 대체 이 세균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것은 아닌지 부모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꿈꿔왔던 첫 아이와의 삶이 이토록 위태로운 일상이 될 줄 몰랐다고 부모는 말합니다. 이거 수두증 때문에 애기 머리 되게 안 이쁘죠? 머리가 여자인데. 뇌 손상 탓인지 수정이의 행동과 반응은 여느 또래들과 다르다는데요. 꼭 잡아. 꼭 잡아. 이봐.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없어요. 네, 저도 이제 애기들 요즘 되면 자기 이제 어느 정도 표현도 하고 막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고요. 막 엄마랑 눈도 마주치고 좀 쌩글쌩글 웃고 한다 그러는데 수정이 같은 경우는 반응이 조금 너무 없으니까 엄마인 저로서는 자꾸. 여느 아기들처럼 자지러지게 울지도 또 웃지도 않는다는 수정이의 병명은 이 폐혈증의 뇌수막염, 수두증까지 이 때문에 생긴 뇌 손상이 앞으로 어떤 장애를 가져올지 가늠하기 어렵답니다. 사건은 생후 9일째 되던 날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다가 생긴 일입니다. 신생아실에서 따로 생활하던 아기에게 엄마는 젖을 물리러 갔었다는데요. 수술이 와서 갔는데 아기가 젖을 안 물고 그냥 이렇게 자꾸 칭얼대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좀 평소보다는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조리원에서도 이상하다며 급히 아기를 병원으로 보냈는데 그곳에서 비군 연쇄상구균, 즉 GBS 세균이 뇌수막염을 일으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치료로 중환자실에서 한 달이 넘는 사투 끝에 세균은 치료가 되었다지만 뇌실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 겹치면서 손상이 심해진 수정이의 뇌는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네요. 이 갓 태어난 아기의 뇌를 이렇게 망가뜨린 세균, 대체 그 세균은 어디에서 감염되어 온 것인지 부모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산부인과에서도 분명히 건강하게 낳았다 그랬고요. 저희가 나간 것도 아니고 어디를 그 건물 계속 거기에서만 있었는데 아기가 이런 병에 걸린 거는 참 의문이죠. 부모의 부푼 기대와 사랑으로 뱃속에서 무사히 자라나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줬던 아기 수정이, 그 고마움과 기쁨도 잠시, 아기에게 왜 이런 비극이 닥쳤는지 가족은 그 이유를 꼭 찾고 싶습니다. 네,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가 생후 100일도 안 돼서 이렇게 뇌 손상을 입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일단 아이가 진단받았다는 GBS 세균성 뇌수막염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야겠네요. 뇌와 뇌를 싸고 있는 그 막인 수막에 염증이 생긴 병을 우리가 뇌수막염이라고 하고 그것의 원인균은 대개 바이러스나 세균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GBS라고 하는데요. 그룹 B 스트랩토코커스라고 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뭉쳐있는 이런 균의 형태가 있는 세균이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뇌를 싸고 있는 이 수막에 염증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뇌 실질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병을 GBS 세균성 뇌수막염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치명적인 건가요? 이러한 세균들에 감염된 신생아에 있어서 뇌수막염의 치명도는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요. 후유증까지 심하게 남을 수 있는 그런 병으로서 아주 쉬운 병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유증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나요? 뭐 심한 경우는 평생 경기를 한다든가 뭐 뇌성마비가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언어장애가 온다든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 힘든 그런 뇌 이상을 의미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경로로 감염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기가 나오는 과정을 그리는 그림인데요. 아기가 뱃속에 있겠고 산도라고 해서 산모의 질이 있겠죠. 요 부분을 통해서 아기가 분만을 하게 되는데 GBS라는 균 자체는 정상적인 산모한테는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면역이 약한 아기한테는 분명히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분만이라는 과정은 아기가 머리를 이렇게 통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 질에 있던 GBS 균이 아기한테 감염이 되는, 요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수직감염이라고 합니다. 분만 상황에서 나는 수직감염의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창자나 이런 데도 상재할 수 있는 상재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개인위생이 철저하지 않음으로써 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촉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있는데 가족들이 의심하고 있는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일단 부모는 분만 과정 중에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정이를 낳기 전 엄마는 GBS균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막 달 전에 그 검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균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고 또. 네. 균이 없는 걸로? 네, 균 없는 걸로 저는 나왔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닌 바깥에서 세균이 옮겨진 게 아니냐는 주장인데요. 한편 부모는 중환자실에서 아기를 돌보던 중 뜻밖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 같은 조리원에서 생활하던 아기 중에 수정이와 똑같은 세균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랑 똑같은 병에 걸린 애가 또 있으니까 같은 조리원에서 또 같이 있었고 이러니까 의심이 이제 그때부터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막 점점 의심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정이보다 나흘 먼저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게 됐다는 아기의 아빠를 만났습니다. 이 집 또한 분만 과정보다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의 감염이 더 의심스럽다는데요. 뇌수막염의 원인이 된 세균도 수정이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애기만 감염됐는지 알고 그냥 체념을 했었죠. 근데 옆에 애기도 그렇게 감염이 되니까 아 이거는 우연의 사고가 아니다.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다. 제왕절개로 태어나 생후 9일 만에 증상이 생긴 것까지 일치하는 점이 많은 두 아기.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조리원 신생아실에서 보낸 약 하루하고도 반나절 정도인데요. 신생아 중환자만을 진료해온 전문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보통 이 균은 잠복기가 3 내지 7일이기 때문에 분만 과정에서 출산하는 길을 통해서 감염이 된 경우는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증상이 7일 이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즉 출생 후에 주변 환경에서 균이 획득되는 경우는 대개 증상이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7일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기가 9일 된 아기라고 그러셨나요? 확률적으로는 출산 후에 주변 환경에서 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만 산도에서 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뒤늦게 부모의 신고와 민원 제기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다는데요. 조사를 진행한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정확한 원인을 밝힐 방법이 없었다는 설명을 전해왔습니다. 병원 산부인과하고 조리원이 이런 아기가 2명이나 감염이 됐으면 이렇게 바로 신고를 했었으면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뭔가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고요. 산후조리원의 경우 모자보건법상 감염이 된 아기를 병원에 이송했을 때는 이를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는데요. 그것이 지켜졌다면 결과는 조금 달라졌을까요? 조리원 측은 해당 의무에 대해서 미처 몰랐으며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산부인과 측도 원인을 단정할 수 없는데 병원의 잘못인 것처럼 알려져서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이 결국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다시 오리무중인 가운데 병원과 조리원 그리고 부모가 서로 주장하는 억울함과 그 의무는 해소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작 보건당국에 알려져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이 아기들의 사정은 조금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보건소에 바로 보고만 했더라도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고 역학조사를 하기도 쉬웠을 텐데 지금 자료가 전혀 없어서 역학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 보상 못 받나요? 아이에게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자보건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모자보건법에서는 의무적으로 모든 산후조리원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도 산후조리원과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역학조사도 의뢰를 하고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네, 우선은 그 산부인과와 예. 산후조리원의 기록을 확보하셔서 예.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예.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 됐다라는 점을 우선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감염원이 어디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 산후조리원에서는 산모들끼리 굉장히 친하잖아요. 예. 우리 아이와 동일한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동일한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개인의 불운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엔 많이 억울하거든요. 이 국가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없을까요? 예, 사실은 노령화 사회, 그다음에 신생아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 사실은 그 아기를 낳고 키우는 산모 입장에서 정말 안심하고 이러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분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어떤 신고 체계라든가 그거에 따른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정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바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들의 의구심과 걱정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예비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겠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